네, 오늘 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진행이 되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매우 부진하게 나오고 연준은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는 회복이 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굴이나 철부터 옥수수, 밀 등 농산물까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라 미국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을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빅머니와 함께 종목과 매매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2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의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 더 바라보면 좋을 종목들 매매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국인 수급상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의 주머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봤을까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까요. 삼성그룹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배터리 3대장 중 하나인 삼성 SDI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에 원통형 배터리셀을 공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양사협업은 지난달 리비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배터리의 점유율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계약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중국과 유럽 신생업체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기술 격차와 점유율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 역시나 오늘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10,000원가량 상승하면서 종가가 체결이 됐는데 어제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642,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4월 말에 실적을 발표한 뒤에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을 했는데요. 최근 증권가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해외 발주처 환경 개선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발주처들의 시설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거래일 동안 숨고르기를 보여주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도 7%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19,2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9%가량 증가한 3,88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디어와 융합 보안 등 뉴 ICT 부분이 실적을 강하게 이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 사업에 이어서 비통신 사업까지 실적이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탈통신 행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가량 상승하면서 32만 5천 원을 터치를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오면서 오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매물로 출회가 됐고요. 현재 구간 오후장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1%가량 하락한 31만 8천 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주 약세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는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요. 해외 수주 기대감 높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들
주들이 좀 몰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하반기까지도 이제 이어가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생산량 감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중동 부분에서 플랜트 관련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 원자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좀 한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뭐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됐을 때 뭐 이 종목이 이제 외국인도 많이 담아주고 있지만 기관도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뭐 연기금들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과거만큼 올해 장투 그런 부분으로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좀 들어와 있다는 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져 나가면서 11선 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배열 상황에서 최근에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뭐 21선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계속 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8,300원부터 18,700원까지 조금 뭐 이제 분봉상 좀 눌리거나 했을 때 좀 잡아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좀 해서 한 15%에서 20% 높은 22,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17,25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화공과 비화공 쪽, 이 화공 쪽은 정유나 석유화학 같은 플랜트 쪽이라고 하고 비화공 쪽은 인프라나 발전 등의 분야라고 하는데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가가 한 거의 7% 가까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를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 좀 잡아주셨고요. 5일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관 수급상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기관의 주머니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실적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봤는데요. CJ제일제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코로나19와 함께 1분기에도 웃음꽃을 펼쳤습니다. CJ대한통운의 실적을 제외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5%가량 증가한 3,423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최대 실적이고요. 시장 예상치를 한 18%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식품과 바이오 부분 모두 이익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사 차원의 수익성 개선 기조는 올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장중 고점 넓히면서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45만 7,5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인데요. GS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5% 증가한 7,06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을 이뤄낸 것인데요. GS 칼텍스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가 상승으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석유화학, 윤활유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강하게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발전 자회사들 실적 역시나 모두 다 양호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고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건데요. 4거래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요. 오늘 장중에 5만 원 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지금 5만 원대 위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900원가량 상승한 5만 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인데요. KCC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는데요. 어제 1분기 영업이익이 7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 증가했다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당기 순이익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택 분야 확대 기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자재 부분 그리고 도로 사업 부분이 실적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역시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계속해서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대 상승세 강세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전거래일보다 24,000원가량 상승한 36만 5천 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GKL의 실적이 발표돼서 잠시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지노 업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인 만큼 좀 부진한 실적 예상이 됐었는데 그것처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5%가량 감소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0.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보다는 사실 앞으로의 실적 개선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좀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기관 수급사기 종목으로 돌아오면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GS, KCC까지 오늘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CJ 제일제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 종목인데 일단은 식음료 관련된 소비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앵커님도 이제 집에 아마 간편식이나 냉동식품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집안에서 사실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콕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가정 간편식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또 그 부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슈완스 인수했을 때도 사실 승자의 저주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좀 부정적이었는데 해외 매출의 67%나 차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유통 라인이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3만 개까지 좀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K 관련된 그런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굉장히 좀 대박이 많이 나면서 이런 한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 커지고 있으면 특히나 음식 쪽으로는 굉장히 좀 수요가 많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단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식음료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업종 자체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곡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사업도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성장을 좀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인들도 좀 담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투신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했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하루 이틀만 더 이어지게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정배열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전고점 47만 4천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돌파를 못 해주게 됐을 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투신에서도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43만 4천 원에서 44만 5천 원까지 좀 분할 매수 조금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을 훨씬 더 뛰어넘은 55만 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에서 만약에 뚫지 못했을 때는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1만 5천 원 라인을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 식품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전고점 돌파 가능성 제시를 해주셨고 식품주 내에서도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최근엔 또 SPC 삼립이나 뭐 신세계푸드처럼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한 그런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식음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대부분 좀 바닥권에서 이제 일어나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먼저 스타트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 종목군들을 좀 지표 삼아가지고 끌고 가보셔도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상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주머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오늘 좀 눈여겨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즘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역 당국이 올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죠. 이로 인해 이 방식의 백신을 개발 중인 아이진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거래의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이 백신을 활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의 유전자 백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희귀혈전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적다는 보고가 연일 나오면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 후에 오늘 장초에 강한 추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14%가량 급등을 하면서 3만 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5%대 오름세 집계됩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350원가량 상승하면서 28,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코로나19 관련 종목인데요. 공매도 이슈를 안고 있는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됐습니다. 5월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두 번째 공매도 거래 금지가 이뤄진 건데요. 현대바이오의 주가는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으로 연일 널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CM팜이 개발한 구충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의 약물로 이 구충제를 꼽는 국제적인 논문과 실험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에는요 10% 급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42,000원 선도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내일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부담감에 매물이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38,2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원자재 관련주 빼놓을 수 없겠죠. 철강 관련주 동국제강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이 10년 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재 중 하나의 철강 역시나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동국제강입니다. 이 가운데 타이트한 철강 수급 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연일 퍼지고 있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에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 성공한 뒤에 강세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4%가량 상승한 26,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개인의 수급상의 종목 아이진과 현대바이오, 동국제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동국제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철강주 안 갖고 있으면 포트가 제일 소외되죠. 그렇죠.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철강 관련된 섹터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뭐 원자재 관련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만약에 철강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뭐 구리라든지 뭐 곡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봉용강이나 컬러 강판 쪽이 좀 주 사업인데 일단 봉용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자재에 대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가 또 굉장히 좀 좋고 인프라 투자가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커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V나 가전 이런 좀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 역시나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봉용강이라는 뭐 철연강판이라든지 뭐 열연강판 전부 다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철강 산업은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뭐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엔 친환경적인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생산량을 좀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환급급에 대한 그런 이슈가 또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좋아진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자재 빅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중장기로 끌고 가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됐을 땐 개인과 기관이 좀 담아주고 있는데 뭐 주 이제 수급 포인트는 개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21선에서 한번 이제 저항이 나와서 지지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전 라인을 지금 뚫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라인 뚫어주게 됐을 때 다시 한번 고가 패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매수 같은 경우는 25,500원에서 26,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 라인은 22,4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 종목 역시나 21선을 크게 깨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첨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될지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충분히 모멘텀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전망으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본부장 여기까지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8분가량 남아있는데요. 장유리나 캐스터와 오늘 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지수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을 어느 정도 살짝 줄이면서 1.19%의 낙폭으로 3,210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개인이 일단 오늘 5거래에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조 5천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를 키워가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조 원 이상, 기관은 1조 원 이상 오늘 역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진 않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미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모두 뒤덮었습니다. 특히나 해외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살펴보시면 중국 시장과 또 특히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거의 3%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8,608포인트 선을 좀 기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장중에 바닥을 딛고 지금은 977선, 그러니까 970선 지금 중반대에 거의 후반대에서 등락을 이어갑니다. 수급적인 측면들 보시면 금융투자, 투자 신탁을 중심으로 매도 공격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은 코스닥 역시도 지수 흐름이 좋지 않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긴 한데요. 그럼 이 가운데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역시나 특징주를 살펴본다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훨훨 날아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기조로 각종 인프라 구축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원자재 전망은 밝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서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들의 훈풍도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37개월 만에 톤당 2,5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샴페인을 드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조일 알루미늄도 상한가 같고요. 대우 ALL도 상한가에 안착,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관련주들 모두 다 각각 두 자릿수대로 급등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안고 관련주들 훨훨 날아오릅니다. 철강주가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살펴보시죠. 철광석 가격 상상 최고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강판 역시 18%대, 세아베스트 10%, 대한제강, 세아제강 그리고 KG 동부제철 역시 관련주들의 훈풍이 강하게 쏘여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관련주들 강세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주들 보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한국 AI 투자센터 홍희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홍희진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K 렌터카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상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 사실상 고퍼주들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부진한데요.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어제 흐름이 좀 좋았고 오늘도 추가 반등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추세를 좀 바꿀 수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시면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인플레이션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 피해주였던 업종들의 흐름이 좀 좋은 반면 다른 업종,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갔던 IT나 자동차, 그다음 바이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크거나 좀 부진한 모습들인데 중요한 건 이제 SK 렌터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해주로 좀 엮여 있으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했다. 2.6% 작년보다 증가된 영업이익이 좀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는 단기 렌터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주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장기 렌터카 비중도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08만 대 정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렌터카가 시장이 좀 형성이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달 한 10,000대 정도 계속적으로 좀 등록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SK 렌터카,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반기 이슈가 보다 좀 강화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레저나 여행 관련된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골든 크로스가 조금 나왔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장기 평선이 조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거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상단 전고점 13,000원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가 돌파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뒷받침돼 있고 최근 여행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간판주는 HMM입니다. 3월 말, 4월 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5월 달이 끝나고 다음 달에 이슈가 될 게 이제 M&A 관련 이슈입니다. M&A가 아니고 이제 12 전환사채 관련 이슈죠. 6월 달에 지난 그 산업은행이 3천억 원어치의 12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6월 달쯤에 이제 도래가 됩니다. 근데 관련 이슈는 도대체 이
3천억이지만 현재 만기일 때는 보통 10이라는 거는 그렇죠. 만기일 때 빌려준 돈을 갚거나 또는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액면가 5천 원짜리가 지금 44,000원이기 때문에 무려 8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곱하기 8을 하면 2조 4천억을 번 건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블록딜을 내서 장외 거래로 이게 매각이 M&A를 대상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장내 매도할 것인지라고 해서 많이 설랑설레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록딜을 통해서 장외로 그 M&A 이슈처럼 이제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억 관련된 물량이 넘어가면 이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아마 이게 오히려 호재가 돼서 HMM 주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말씀드렸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네, 5월 11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으로 잠시 줄어들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 위주로 약세 보였고 경기 민감주들은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면서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고요. 역시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은 약세, 반면에 원자재와 소비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양시장은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약을 했기 때문에 뒤에 후반부에서는 후강의 형태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면서 양시장은 주르르 밀리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1%대로 깊게 밀려납니다. 3,21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3,200선이 거의 안착하면서 3,100선이 깨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요? 일단은 1%대로 깊게 밀려남이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상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폭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2천억 원가량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도 그에 맞게끔 물량을 오늘 많이 팔아내는 모습이 집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흐름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991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944선까지도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다시금 좀 반하이를 하나 싶었지만 지금 오늘 보시다시피 97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했습니다.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도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1% 이상의 낙폭으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상위주 흐름도 어제와 굉장히 상반됐습니다. 일단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락 흐름을 보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로 인한 영향 크게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SK하이닉스가 무려 5% 이상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사주 처분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3%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 카카오 역시 1% 이상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2%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시총상위 10위권 내에서는 포스코가 0.61%, 역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이 장중에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해주면서 강보합권. 그런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3%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SK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 첫날 급락을 하면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역시 3% 약세 보였고요. LG전자와 LG생활관광 모두 2% 이상의 낙폭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양시장의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도 흐름 짚어주시죠. 네, 먼저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관련주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우에이르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 조일 알미늄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페인트는 시멘트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정책 모멘텀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오늘 다 모두 두 자릿수대 그리고 5%
9%대 지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피의 하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오늘 당당하게 입성했던 SKI 테크놀로지 따상을 기대했지만 첫 고배를 마시면서 주르륵 밀려납니다. 특히나 오늘 보시는 것 같이 26%대로 깊게 밀렸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가치평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시장에서 그 기대를 못 미쳤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 여파와 더불어서 또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154,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롯데쇼핑 역시도 6%대 그리고 신풍제약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걸까요? 오늘은 5%대로 깊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개별적인 종목군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로운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2,31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북주로 묶이는 관련주들의 흐름도 정말 좋았는데요. 대아TI 지금 9%대로 거래 마치고요. PN풍년 역시도 9%대, JST나 역시도 13%대로 이렇게 지금 대북주 관련해서 묶이는 모멘텀들이 모두 다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위 종목군들도 하나씩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머티리얼들이 주르륵 밀렸네요. 6% 거의 7%가량 밀리면서 327,5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KNJ는 지금 9%대 그리고 A스토리는 10%대로 더 강하게 밀려 내려가면서 관련주들 조목직 지금 보시다시피 동훈 아나텍도 15%대로 하나씩 거래가 하락으로 마감된 모습 짙게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전략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는 이후 추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장윤희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이상 낙폭을 보였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낙폭을 모두 줄이고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선물지수는 여전히 0.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시초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HMM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네네. 공매도 공시도 이겨놨는데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 이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사실은 HMM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6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저란사채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걸 악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만약 이게 블록딜을 통해서 두 개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여러분 그 글로비스나 또는 포스코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회사가 관심을 가지면서 블록딜로 2조 원 넘는 이런 주식을 가지고 간다면 HMM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HMM이 6월 달에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확실히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지난 종목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 또 이제 한세실업이었죠. 예, 그 종목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의류 관련 업종들이 좋아지죠. 그래서 한세실업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천드린 대로 약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만 참 좋은 자리였죠. 그 자리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라는 의견 드렸고요.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 간판주는 KT 서브마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T가 지금 36.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저 광 케이블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KT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관련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뭉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회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관계없는 회사들을 지금 매각하는 M&A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서브마린이 M&A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KT 서브마린이 뭐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 이유가 풍력 발전 수혜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KT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브마린은 M&A 이슈 매각에 올랐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KT 하이텔 그리고 KT 엠하우스가 합병을 하면서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을 했고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KT 파워텔을 제조업체인 보안장비 업체죠. IDS에 매각을 했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지금 얼마 전에 또 이 주가가 또 급등하고 했던 게 이슈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NEC 코퍼레이션의 수주를 받았죠. 한 67억 원 정도. 그래서 작년 매출 대비 12.9%를 내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6,500원을 지킨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연봉상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홍희진 대표님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참 좋은 여행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코로나 지금 관련주이기도 하죠. 코로나 피해주였는데 이제는 조금 수혜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진자 감소에 따른 어떤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종목에 조금 비춰주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시면 아직까지는 매출액이나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부터 여행객 수요가 많아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전고점 13,000원인데 아무래도 이제 13,000원 돌파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는 전략을 드렸고요.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싸지 않고, 비싸지 않고 그동안의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현대그린푸드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은 조금 빠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음식료 오늘 뭐 CJ제당이라든지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우려감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급식,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외식 사업, 그다음에 식자재 공급 이런 것들이 좀 핵심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인데 중요한 건 코로나 피해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감소가 된다면 역시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우려감이 조금 오늘 좀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PBR 0.5배, 그다음에 12개월 포워드 PER 같은 경우는 11배로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4년에서 2016년도까지 고점을 찍고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3,000원 라인까지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지지 라인이 이제는 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이제 급락인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분명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3,000원 박스권 상단이 좀 돌파가 된 다음에 13,000원까지는 좀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00 라인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우려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맞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풀무원이나 롯데칠성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현대그린푸드는 오늘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두 분 여기까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주들 일제 약세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점검을 해야 되네요. SKI 테크놀로지인데 청약하신 분들은 아직 수익이시지만 혹시 네. 또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손실이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많으실 만한 종목 두 종목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SKIT라고 하는 IT 테크놀로지. 네. 이름이 너무 깁니다. 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 오늘 잘하면은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더블은 들어갔죠. 그리고 네. 또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도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장중에 매매하셨다가 지금 고통받으시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 좀 아픈 종목인데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상장하고도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집중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또 연결이 안 됐을 수 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물론 이 회사가 분리막 관련돼서 2차 전지 시장 내 경쟁력이 있다라는 쪽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시총을 보게 되면은 벌써 이전부터 시총이 지금 상당히 높은 지금 기준으로도 한 10조대가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밸류에 대한 부담이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특히 이제 증권사 목표가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만 원대 정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흐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도 좀 강하게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앞으로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호예수 관련된 쪽의 물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출회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은 약하고 오히려 좀 하향되는 기조가 좀 높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주의는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보호예수 물량도 챙기면서 일단은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의와 안전 중에서는 주의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신규 매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신규 매수는 이 IPO 종목의 특성상 변동수 크고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공매도 영향도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보호 예수 물량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SK네요. SK 네. 하이닉스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120일선도 이탈이 되고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욕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렇게 반도체 쪽 좋다고 그러는데 그쵸. 왜 이렇게 밀리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어제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 그대로 받았고요. 게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4월 달 기준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5월 달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된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상당히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나쁘진 않은데 특히 지금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전반적인 테크주,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동반적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런 약세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글로벌 IT주들에 대한 동향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정황상은 더 밀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압박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서 열어놓되 낙폭이 좀 빠르게 이어진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12만 원대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저점 매수로 대응해도 됐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믿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업황 전망이 좋은 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네. 12만 원 선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네. 쪽으로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전. 네, 안전. 예. 네, 알겠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대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서 흐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내일장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점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온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어제는 또 급하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급하게 밀리는데 개인만 한 3조 5천억 샀고요. 나머지 네. 또 급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적어도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과 시장에 대한 압박들은
적어도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연장해서 열어놓으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가 안정되는지 여부들과 함께 또 이제 또 유가라든가 또 달러와 추이들 이런 것도 같이 지켜보면서 보시되,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 체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 크고 또 낙폭이 단기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시되, 매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네.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 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여력들 마련하시면서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올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이를 위해서 좀 현금화 전략까지 필요하다는 부분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 매매 전략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일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